제16장 모형 구출 공부하겠습니다. 16장 1절 변수 변환인데요. 이 변수 변환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어떤 통계자료에 대한 산점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 산점도가 직선 관계가 있지 않고 이렇게 휘어진 곡선 관계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이런 곡선을 우리가 보통 J자형 곡선이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L자형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는 당연히 비선형입니다. 이 처음에 다뤘던 선형과는 다르게 이 비선형은 아무래도 다루기가 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 자체도 거듭 조업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므로 또는 루트가 있거나 뭐 복잡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비선형 자료보다는 선형 자료에 대한 회귀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선형 자료를 적당하게 변수를 변환시켜서 선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를 변환시킬 때 독립변수를 변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종속변수를 변환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다 바꿔서 변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변수 변환을 하고자 할 때 만약 이렇게 J자형 자료라면은 이런 통계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는 독립변수를 처음에 주어졌던 자료보다는 더 큰 거듭 조업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주어졌던 독립변수가 x였다면 x라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지 말고 x제곱이나 또는 x의 3승 이와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 삼포도를 그려보면서 직선 관계가 있는지 또는 직선 관계에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잡한 어떤 곡선 관계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단순한 곡선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L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독립변수 X를 변환시킬 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승이를 한다든가 뭐 3분의 1승을 한다든가 또는 4분의 1승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변수 변환을 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 변수 변환들에 의해서 종속 변수 y하고 이 새로운 변수들 사이에 혹시라도 뭐 직선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변수 변환이라는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거듭조 형태로 표시가 된 것을 우리가 멱의 사다리라고 표시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적당한 변수 변환을 해서 되도록이면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J자 모양은 독립변수를 여기가 1승이잖아요. 1보다 더 큰 거듭조로 바꿔서 표시하고 L자 모양은 여기 1승이죠. 1보다 작은 숫자로 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적당한 값을 이용해서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은 비선형을 선형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만약에 다음 같은 자료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독립변수와 그리고 종속변수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봤을 때 이들은 하나하나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y = x의 3승인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 x의 3승 그래프니까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자, 도표 자체가 3승 형태의 그래프니까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그려졌다면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x가 보다시피 1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y는 x의 3승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만약에 x제곱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약간의 2차 포물선 비슷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산점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휘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약간 휘어진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휘어진 모양으로. 자, 그런데 이런 자료라면은 굳이 x제곱으로 하지 말고 아예 x의 3승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선형 구조를 만족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변환시키는 것은 복잡한 통계 자료를 좀 더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변수 변화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변수 변환이라는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변수 변환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로그로 변환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변환도 하죠. 거듭 제곱 변환이라든가 이건 거듭 제곱근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듭 제곱이나 거듭 제곱근 변환도 하고요. 또는 반비례 변환, 역수를 취하는 것도 역시 변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로그 변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변수 변환에는 로그 변환이라든가 제곱 변환, 제곱근 변환 또는 역수 변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단원에서는 통계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산점들을 그려보고 비선형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선형화 시킬 수 있으면은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선형화 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14장 8절에서 배웠던 검은 체리나무 자료에 대한 건데요. 자, 앞에서도 이거 뒤에 가서 우리가 16장에서 이 예문을 다시 사용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둘레 길이 G, 높이 H, 그리고 나무의 최적을 V라 놨을 때, 자, 이제 이들은 이와 같은 이 V하고 G 사이에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더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y절편이고 요거는 이제 기울기였었죠. 자, 그리고 이제 f 값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큰 값이 나왔네요. 그리고 p 값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r 제곱을 계산해 보니까 1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 g하고 둘레 길이하고 그 다음에 최적 v 사이에 이런 단순 선형 회귀식을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게 잘 적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V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로그 변수 변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그 변수 변환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로그 변수 변환을 합니까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산점들을 그려보면은 이런 이 직선에 이 R제곱이 보다시피 거의 1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 회귀식이 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아주 적합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왜 변수 변환 시도하려고 했었냐면 그림을 잘 볼까요? 교재의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자료가 이 작은 이 G의 값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 회귀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회귀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이 G의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귀선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수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적합한 회귀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잔차도를 그려볼 거예요. 잔차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제 y햇 우리가 직접 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 y햇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여기에 평균값이 있었다고 본다면요, 이걸 잘 보면은 이 자료가 여기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잔차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을 잘 봐도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차라는 개념은 원래 주어졌던 데이터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있죠. 우리가 회귀식에 대한 추정 회귀식을 찾았을 때 수직거리의 오차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요,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잔차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위로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잔차도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V 쪽에만 로그로 변환해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F 값이 앞서 직접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P 값은 훨씬 더 작게 되겠죠. 그리고 R 제곱을 계산해 본 결과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이제 0.935고요. 여기는 이거 퍼센트로 표시해 놨군요, 선생님이. 퍼센트로. 자, 이제 이거 퍼센트입니다. 이게 숫자가 아니라. 원래 R 제곱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데요. 이거 퍼센트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93%. 확인해 보면 여기 얘보다 거의 차이는 없죠. 근데 약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합도가 이렇게 로그를 취해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차 그림을 그려보니까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딱 보면은 이 위로 오목한 형태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위로 오목한 형태가 나타나진 않았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이제 잔차 그림에서 이런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G에도 로그를 취해서 변환시켜 볼까요? G에도 똑같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다 로그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F값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퍼센트로 표시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 R 제곱 이 계수값이 훨씬 더 1에 더 가까워진 값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로그 변수 변화를 해 보니까 훨씬 더 적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곡선 패턴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냥 계산할 때는 이렇게 위로 오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속 변수에만 로그를 붙였을 때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책에 보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저자분들이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그 잔차도 그림만 그 그림만 놓고 본다면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곡선 형태가 어느 경우든 간에 나타났었는데 독립변수에도 로그를 붙이고 종속변수에도 로그를 붙여서 로그 변수 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에 동시에 로그 변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로그 변수 변화뿐만 아니라 뭐 제곱 변환이라든가 뭐 제곱근 변환이라든가 그런 여러분들이 이 산점도의 모양을 보고서 가장 적합한 것을 시도를 해서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로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16장 2절에 모형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회귀분설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를 더 추가를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 자료가 어떤 이 반응 변수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얘를 빼버릴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더 기존 자료에다가 새로운 독립변수를 더 추가해서 새롭게 통계 조사를 할 것인지 또는 기존 변수에서 어떤 이 Y값, 다시 말해서 반응 변수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변수를 빼려고 할 때 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전후에 그 비교를 해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형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거를 빼도 되는지 또는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를 추가하거나 회귀 모형에서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F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계별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이제 저자분들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X환만 포함되어 있는 회귀 모형에서 새로운 독립변수를 더 추가를 하거나 또는 X1하고 X2 두 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모형에서 X2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X2를 추가하거나 X2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형을 서로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 베타2는 X2 앞에 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타2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이 귀무가설 베타2가 0이다 놓고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기각할 수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럼 이제 베타2가 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기각되면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기각된다면 베타2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x2라는 변수를 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데이터에서 이 x2라는 독립 변수가 이 반응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빼보고 싶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됐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기각이 되면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 베타2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거 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변수를 제거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이 모형을 비교해서 F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모형 비교에서의 F 통계량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 통계량 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우리는 앞에서 다 배웠던 것처럼 오차 제곱합입니다. 자, 이제 x1과 x2에 대한 오차 제곱합이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x2를 만약에 제거시킨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더 추가시킨다 해도 되고요. 자, 이제 제거시키는 경우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두 개의 변수 중에서 x2를 제거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x1에 의해서 나타나는 ss1이에요. 오차 제곱합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분자의 자유도는 1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n-2-1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는 요 자료가 두 개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 F 검정 통계량은 분자의 자유도가 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n-2-1로 주어지는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통계량에 의해서 F 값을 계산을 하거나 또는 바로 그 확률 P 값을 계산해 봅니다.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은 기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타 제로가 0이라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기각력 안에 속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두 번째 변수 x2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단 두 개의 변수만 갖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서 x1부터 xk-1까지 k-1개의 변수들이 있는 어떤 회귀 모형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또 제거시킨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k번째 자료를 더 추가시키거나 또는 처음부터 x1부터 xk가 있는 어떤 회귀 모형에서 k번째 독립변수를 제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후를 모형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검정 통계량은 지금 설명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좀 더 일반화시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xk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베타 k가 0이 나오는 게 맞다. 귀무가설이 맞으면 그 k번째 자료를 제거시켜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검정 통계량은 조금 전에 했던 거 두 개짜리를 갖고 비교했던 거를 확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확대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확대한 것이 이거예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확대이고 변수가 k니까 여기가 k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가 두 개니까 2가 된 거고요. 자, 이제 x1 하나를 이제 제거시킨 거잖아요. 기존 자료에서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x1부터 xk인데 k번째 자료를 제거시킨 거예요. 자, 여전히 분자의 자료는 하나의 변수를 제거시킨 거니까 요 1이 된 거고요. 분자의 자유도는 1이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n-k-1이에요. 역시 이와 같은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F값을 임계값보다 크게 나오면 기각력 안에 속한다는 얘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그 확률 P값을 계산해 봅니다. 역시 부록에 있는 표를 보고서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유의수준 0.05 등등을 조사해서 그 확률값을 찾아요. 이 확률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이라면은 기각을 하게 되고요. 큰 값이 나오면 기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돼요. 만일 기각이 됐어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기각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두 번째 K번째 자료를 제거시킬 수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 책에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거시키거나 한꺼번에 넣는 것도 추가하는 것도 함께 이렇게 F 통계량을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포 모형인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회귀분설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x1 변수, x2 변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회귀분석하고 여기에다가 x3라는
또 다른 독립 변수를 더 추가시켜서 만든, 즉 x1, x2, x3라는 세 개의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회귀 모형을 비교해 보면 x1, x2, x3 안에 x1과 x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x1, x2에 의한 모형은 x1, x2, x3에 의한 모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형은 두 개의 변수에서 이루어졌던 모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x1과 x2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는 변수의 개수를 말한다면은 적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x1, x2, x3면 상대적으로 변수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크기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 규모가 더 큰 모형, 규모가 작은 모형, 또는 변수의 개수가 많은 모형, 변수의 개수가 적은 모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모형을 서로 우리가 F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이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비교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두 모형을 비교하는 검정 통계량이에요. 자, 이제 책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기호를 단축시켜서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BM은 빅 모델의 약자를 써서 그냥 쓴 거예요. 책에는 빅 모델 다 써 있습니다. SM은 스몰 모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DF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자유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SSE 큰 모델에 대해서 이건 자유도이고요. 이건 작은 모델의 자유도, 큰 모델의 자유도예요. 자, 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두 모형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보다시피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는 이거고요. 분자의 자유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가 이렇게 되는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포 관계에 있는 두 모형에 대해서 역시 비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F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요. 이것이 이제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해서 얻어지는 F 임계값이 있겠죠. 그 임계값보다 크면 기각년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포 관계에 있는 것도 역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검은 체리나무의 모형 비교인데요. 자, 이제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위아래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면 여기는 로그 H라는 항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나머지 똑같은데, 그러면 모형의 크기를 보면 여기가 변수가 더 많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큰 모형이고 여기가 작은 모형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몰 모델, 빅 모델이라는 거 표현한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내포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모양이 요 똑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가설을 세우려고 합니다. 가설 베타2가 0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가설이 규모가설이 채택이 되면은 그 이 큰 모델에서 얘를 제거시킬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규모가설이 기각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베타2가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거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F 통계량, 좀 전에 했던 그 F 통계량 값을 계산하니까 29.849, 확률을 계산하니까 이건 엄청 작은 값이 나왔어요. 유의 수준 0.05가 아니라 0.01보다도 훨씬 더 작잖아요. 이 말은 곧 기각이 된다는 얘기죠. 기각이 되니까 베타2가 0이라고 했던 규모가설이 기각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 말은 이 로그 H라는 항을 제거시킬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적합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서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카이키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아카이키의 정보 기준에서 AIC 약자를 씁니다. 이것은 EK-2 로그 L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K는 뭘 나타내냐면 매개변수의 개수이고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우도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를 취했으니까 이 L은 로그 우도함수입니다. 이 우도함수는 우리 교재 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른 수리 통계학 책이나 좀 더 우리 레벨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레벨의 책들에서는 이 우도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책에서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계 패키지를 우리가 구동시킬 때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어요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별도의 셈을 하지 않고 그냥 용어에 대한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카이키 정보 기준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우도값이 클수록 높은 적합도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크면 여기 어차피 매개 변수의 개수는 결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크게 되면은 크게 될수록 줄어들죠. AIC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도함수가 클수록 적합도를 나타내게 되고 적합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AIC 값이 작은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AIC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회귀 모형이 적합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K는 매개 변수인데요. 이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형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간결 원칙에 의해서 K 이 매개 변수 값은 가급적이면 적은 형태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적합성이라든가 간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척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AIC가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작게 나온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모형을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느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척도로서 이 값이 작게 나온 값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예문이 하나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검은 체리나무 자료의 회귀 모형에서 앞서 설명했던 작은 모형과 큰 모형, 즉 작은 모형과 큰 모형에서 앞서 그 로그가 붙어 있었던 항이 있었고 없는 항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이 큰 모형, 작은 모형, 이걸 M1, M2라 놨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서는. 그래서 이 M1과 M2 값을 계산해서 AIC 값을 계산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42점 얼마, 얘는 마이너스 62점 얼마가 나왔으니까 큰 모형을 선택해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모형을 선택한 것이 더 적합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탈도를 이용해서 이걸 적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탈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탈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로그를 이용해서 표시했던 로그 우도 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탈도의 차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탈도의 수치를 이용해서도 적합 정도를 판별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여러 가지를 우리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6장 1절과 16장 2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서 16장 3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